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윤애진입니다. 어느 순간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네요. 우리 가을이 왔다는 건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도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실전 취업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칸 없이 신속하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력서 작성 팁을 준비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내 서류를 다 읽고 불합격시키지 않습니다. 불합격되는 이력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1초 만에 바로 땡 처리가 돼요. 그렇게 떨어지는 이력서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내가 그동안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자꾸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의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1초 만에 불합격되는 이력서 첫 번째는 빈칸이 너무 많은 이력서예요. 이렇게 빈칸이 많은 이력서는 도대체 뭘 보고 평가라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람 뭘 믿고 뽑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가 안 된 증명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예요. 이런 이력서를 보면 인사 담당자들은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지. 증명사진은 사람관계에서 첫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냥 사진을 막 붙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불합격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타가 너무 많은 이력서예요. 우리 인사 담당자들 이력서에서 오타 찾기 상당히 잘해요. 그렇게 오타가 잘 보인대요. 그래서 오타가 많은 이력서를 보면 당연히 최종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했을 텐데 이 사람 좀 덜렁거리네? 뽑아도 실수 많이 할 것 같아. 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합격되는 이력서의 특징을 알아봤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작성해서 합격하는 이력서를 만들면 되겠죠. 빈칸 없이 성실하게 채워서 작성하고 시험용 증명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하고 꼼꼼하게 오타를 점검한 후에 최종 지원을 한다면 우리도 무난히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합격하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학교 생활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력서 작성할 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날짜 일일이 찾고 발행처 찾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작업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녔던 학교, 취득했던 자격증, 받았던 교육, 현장 실습,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정확한 명칭과 발행했던 날짜 혹은 교육받았던 날짜, 참여했던 날짜, 그리고 발행처, 주최기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걸 파일로도 갖고 있고 출력해서 핸드폰에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가지고 있으면 이력서 작성할 때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종종 첨부 파일을 제출하시오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자격증들은 원본을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저장해서 갖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 증명사진입니다. 증명사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잘 찍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 좋은 스튜디오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홈페이지 안에 실제로 촬영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갤러리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다음에 두 가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두 번 촬영해서 오케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촬영해서 내가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미소의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작가님 혼자 보정 작업을 하면 너무 과하게 보정이 돼서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정 작업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스튜디오를 찾아가도 본인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표정입니다. 표정은 연습이 답이에요. 아무리 잘 갖춰진 스튜디오여도 내가 안 웃으면 사진은 잘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절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장을 착용해서 사계절 어느 시즌에 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력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사 지원서는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양식을 최대한 성실하게 채워 나가야 되고요.
자율 양식이다 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해서 한 장을 꽉 채워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으로 기본 인적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나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원 분야와 희망 연봉이에요. 지원 분야는 채용 공고를 정확히 보시고 내가 지원하는 부서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고요. 희망 연봉의 간혹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보다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메일 주소 점검해 주셔야 돼요. 메일은 사무용 메일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간단하게 불러줄 수 있는 메일 주소 그리고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메일 주소가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본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의 이니셜과 생년월일을 같이 붙여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혹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메일 주소를 불러주기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라고 하는 계정을 쓰신다면 다시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특수 문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 혹은 영어 키를 누르고 한글로 본인 이름을 써서 알파벳 조합이 매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메일 주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숨은 공신이 바로 이 특기사항입니다. 취미와 특기를 써주셔야 되는데요. 취미 특기 없음이라고 쓰실 분 안 계시겠죠? 취미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특기는 이 사람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아는구나, 자기에 대한 탐색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취미와 특기가 정확하신 분들은 인사 담당자가 나의 이력서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학력사항을 기입할 건데요. 정해진 틀이 없다면 최종 학력부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사항을 작성할 때부터 날짜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기입한 날짜의 형식을 끝까지 유지해 주세요. 날짜를 기입하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를 사용하셔서 끝까지 유지해 주셔야 이력서가 정돈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경력사항을 작성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작성할 거는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습과 인턴 경험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공이랑 관련은 없지만 사회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기입하시는데 아르바이트는 최근 날짜 순서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를 작성할 때는 사무실에서 실제 쓰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현장 실습에서 문서, 복사, 보조, 사무보조 이렇게 쓰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행정업무보조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작성하실 때 캐셔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캐셔보다는 물품 판매 및 물건 입출구 관리 혹은 고객 접점 서비스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하는 식당에서 홀서빙, 주방 보조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현장 고객 응대, 주문 접수 및 식자재 재고 관리 이렇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자격사항입니다. 1순위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를 가장 먼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거는 대한상공회에서, 그리고 ITQ 자격증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업무의 특성상 농촌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출장 가는 경우들 혹은 점검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도 필수로 기입해 주세요. 이래도 난 자격증 쓸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참여했던 각종 캠프들, 교육들 이런 거에 대한 수료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함께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수상 경력은 1순위로는 전공과 관련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수상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본상 수상이 아니어도 입상, 장려상, 참가상 등 폭넓게 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년 두드림 센터 카페에도 다양한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 학생들은 꼭 한번 확인 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교내에서 받았던 성적 우수상 혹은 성적 장학금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활동은 동아리와 봉사활동을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동아리는 내가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쉽게 작성하시는데 봉사활동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나 혼자 정기적으로 오랜 시간 갔던 봉사활동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했던 것도 봉사활동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헌혈도 좋은 봉사활동인데 의외로 헌혈을 잘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헌혈하시는 분 있다면 꼭 작성해 주세요. 여기까지 작성이 다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점검할 때에는 모니터로 확인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출력해서 출력번호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날짜 기입 형태가 동일한지, 그리고 정렬 순서는 맞는지, 그 다음 오타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에 쫓기면 마음이 급해져서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누락되는 내용 없이 꼼꼼하게 잘 작성해 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